자, 여러분, 솔리드 파워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딱 5일 남았습니다. 5월 5일이죠. 주주분들 지금 꽤 긴장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분석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진짜 흥미롭거든요. 딥테크 분야에서 진짜 악명 높은, 웬만하면 좋게 평가 안 하는 회의론자가 갑자기 솔리드 파워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180도 바꿨습니다. 대체 이 사람 마음을 확 돌려놓은 게 뭘까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오케이, 오늘 저희가 짚어볼 핵심 로드맵입니다. 그 회의론자의 극적인 태도 변화부터 시작해서요. SLDP의 비밀무기, 최강의 파트너십 트리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5월 5일 실적 발표 당일 체크리스트까지 핵심만 빠르고 깔끔하게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바로 그 회의론자의 극적인 태도 변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스티븐 토빈입니다. 1980년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출신 베테랑인데 이분이 주로 뭘 하냐면 변동성이 진짜 극심한 딥테크 소형주들만 집중적으로 사냥하는 아주 냉철한 전문가거든요. 자, 이 46.07%라는 숫자. 이거 되게 재미있는 수치인데요. 놀랍게도 이분의 매매 적중률입니다. 절반도 안 되죠? 에이, 전문가 맞아? 하실 수도 있는데 평균 수익률을 보면 무려 15.3%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틀리는 건 쿨하게 감수하되 한 번 딱 맞출 때 어마어마한 비대칭적 수익을 끌어모으는 진짜 승부사인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판을 뒤집을 진짜 거대한 승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2023년 말만 해도요, 솔리드 파워는 경쟁에 압도당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 말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솔리드 파워가 경쟁사들한테 기술적으로 밀리고 있다고 경고해 왔잖아요. 이렇게까지 깐깐하고 객관적이었던 분이라서 최근의 입장 변화가 우리한테 더 확실하고 신뢰감 있는 시그널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4월 30일에 진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토빈이 솔리드 파워의 상업적 성공 확률을 기존 20%에서 무려 80%로 4배나 확 올려버렸습니다. 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그 깐깐했던 베테랑 분석가의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돌려놓은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두 번째 파트, SLDP의 비밀 무기에 있습니다. 스티븐 토빈이 이렇게 투자 의견을 확 뒤집어버린 결정적인 이유죠. 솔리드 파워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솔리드 파워는요,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배터리 공장을 직접 짓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에셋 라이트, 즉 자산 경량화 모델을 선택했거든요. 수십억 달러가 깨지는 기가 팩토리를 직접 올릴 필요 없이 파트너사들한테 자신들의 독점 기술을 라이센스 해주고 황화물계 전해질 같은 핵심 소재만 딱 공급하는 거죠. 이거 진짜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확장성은 엄청나게 높은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한번 직관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보통 전통적인 전고체 제조 방식은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장비 세팅하고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정말 자금 압박이 엄청나죠. 근데 솔리드 파워의 진짜 무기는 배터리 기술 그 자체도 훌륭하지만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들던 롤투롤 생산 라인에 기가 막히게 호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 파트너들 입장에서는 공장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을 최대 90%까지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경쟁사들하고 놓고 보면 이 장점이 얼마나 큰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세라믹 기반 기술을 쓰는 경쟁사들은 고압 환경도 필요하고 완전히 새로운 장비를 싹 다 들여놔야 하거든요. 반면에 솔리드 파워의 황화물계 기술은요, 가연성 액체는 없애서 화재 위험을 딱 잡아주고 주행거리는 최대 80% 늘려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장비를 그냥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제조업체들한테 자, 새 설비 사세요 라고 강요하지 않는 거. 사실 이게 판도를 바꾸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인 거죠. 자, 세 번째 파트는 최강의 파트너십 트리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기가 막힌 이론적인 모델이 실제 세계의 글로벌 제조 파트너들을 만나서 어떻게 양산의 길을 닦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SK온과의 파트너십 타임라인입니다. 2024년에 맺었던 5천만 달러짜리 계약. 이거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었거든요. 당장 올해 2026년에 한국에서 SK온 파일럿 라인 시운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9년 상업적 대량 양산이라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단순히 연구소 안에서 테스트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공장 라인에서 양산을 위해 속도감 있게 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이 실제 자동차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흐름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단계로 BMW랑 솔리드 파워가 공동 개발 계약을 맺고요. 2단계로 삼성 SDI가 솔리드 파워의 솔리드 스택 기술을 가져다가 BMW에 납품할 실제 배터리셀을 위탁 제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BMW가 이 배터리를 태국의 i7 데모 차량에 장착해서 시연하는 거죠. 기술 개발, 위탁 제조, 완성차 탑재까지 이어지는 이 환상적인 삼각편인데 이거 진짜 앞으로 나올 다른 파트너십 계약에도 완벽한 실전 템플릿이 될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잠재적 리스크 점감입니다. 아까 그 분석가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해도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짚어야죠. 딥테크 영역은 어쩔 수 없이 투기적인 성격도 있고 변동성도 크니까요. 냉정하게 고위험 리스크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할 세 가지 핵심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 사실 아직까지 완성차 업체랑 완전히 확정된 대규모 양산 본 계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기대했던 계약이 최종적으로 엎어지면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죠. 둘째, 퀀텀스케이프 같은 라이벌들과의 기술 추격이나 가격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배터리 성능의 핵심인 황화 리튬을 얼마나 대규모로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느냐. 현재로선 이 공급망 구축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병목 현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결론으로 가보죠. 다섯 번째 파트, 바로 당장 5일 뒤 열리는 5월 5일 실적 발표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컨퍼런스 콜 들으실 때 경영진 입에서 정확히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꼭 귀 쫑긋 세우셔야 할 액션 플랜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들으셔야 할 게 한국 SK온 파일럿 라인의 설치 수락 테스트, 줄여서 SAT 진행 현황입니다. 이 설비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2단계를 무사히 통과해야 2027년 상업화가 가능하거든요. 이건 아주 절대적인 촉매제입니다. 두 번째는 500톤 규모 전해질 대량 생산을 위한 파트너십 업데이트.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칭찬했던 자산 경량화 모델이 라이센스 매출 같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징후가 있는지 이 세 가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 체크 포인트도 마저 보시죠. 이미 파트너사들한테 넘어간 A2 샘플의 피드백이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 촬영 테스트에 더 가까워지는 B 샘플 단계로는 언제 넘어가는지 타임라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솔리드 파워가 진짜 상업 제조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현금 소진율입니다. 지금 3억 달러 이상의 넉넉한 현금이 있더라도 돈을 얼마나 빨리 태우고 있는지 꼭 추적하셔서 추가적인 주식 희석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번 5월 5일 실적 발표가 그 깐깐했던 회의론자의 성공 확률 80% 예측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무대가 될 수 있을까요? 주주 여러분, 이번 컨콜에서는 단순히 예상되는 적자 숫자 같은 것에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경영진의 입을 통해 상업적 준비가 도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대규모 양산으로 가는 진짜 증거들이 뭔지 그 행간을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거대한 기술적 전환의 성패를 가를 테니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오는 실적 발표 다들 예리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